김민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수진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향기 속에서 수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 회사 어때? 또 야근이야? 수진은 늘 그렇게 묻곤 했다. 민수는 대개 늘 똑같이라며 웃으며 답했다. 그는 중견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매일 반복되는 서류 작업과 회의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민수는 그 안정감이 좋았다. 수진과의 결혼 10년, 그들은 아이 없이도 서로에게 익숙한 파트너로 지냈다.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 차려준 간단한 아침밥을 먹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 여보.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냥 어제 좀 늦게 잤어. 괜찮아.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재킷을 걸쳤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다녀오세요, 조심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팀회 준비를 위해 엑셀 파일을 띄우고 숫자를 대조하던 중이었다. 갑작스럽게 머리가 어지러웠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책상을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민수 씨 괜찮아요? 옆자리의 동료 정 대리가 놀라 물었다. 민수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정 대리와 다른 동료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민수 씨, 정신 차려요. 누군가 소리쳤고 민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다. 물 좀, 그는 간신히 말했다. 누군가 가져온 물을 마시며 그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어요. 혈압 문제인가 봐요. 민수는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민수는 쓰러진 일을 말하려다 말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 회사에서 정신 없었어. 그는 대충 얼버무렸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귀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웅웅, 마치 고래가 우는 듯한 저음의 이명이었다. 그는 귀를 막아봤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뭐야 이게, 그는 중얼거리며 이마를 문질렀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민수 앞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밑반찬을 놓았다. 많이 피곤해 보여. 푹 쉬어야겠어.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을 먹는 내내 이명이 그를 괴롭혔다. 밥을 반쯤 먹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여보, 나 좀 누워야겠어. 머리가 좀 어지러워. 수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 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낯설음을 느꼈다. 아니, 그냥 좀 자면 나아질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운 민수는 이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수지는 이미 잠든 듯 했다. 민수는 물을 마시며 소파에 앉았다. 그때 수진의 노트북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그녀는 노트북을 항상 잠갔다. 하지만 오늘은 화면이 켜져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민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검색창이 열려 있었고 최근 검색 기록이 보였다. 졸피뎀 효과, 이온시 재산 분할 방법.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검색 기록을 더 확인했다. 정신병원 입원 절차, 약물 과다 복용 증상. 민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뭐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수진이 이런 것들을 왜 검색한 걸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급히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나왔다. 여보,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이 노트북을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약 먹었어? 내가 챙겨줄까? 그녀가 약봉지를 들고 다가왔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물만 마셨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민수는 약봉지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최근 몇 주간 그에게 챙겨준 약이었다. 진정제라고 했던 그 약. 그는 봉지를 열어 약을 꺼냈다. 작고 하얀 알약. 평소라면 망설임 없이 삼켰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진정제일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명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머릿속은 수진의 검색 기록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머릿속은 수진의 노트북에서 본 검색 기록으로 가득했다. 졸피뎀, 이온시 재산 분할, 정신병원 입원 절차.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왜 그런 것들을 검색했을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다. 손이 떨려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이명은 여전히 그의 귀를 괴롭혔다. 웅웅 소리는 마치 그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배경음악 같았다. 아침이 되자 수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여보, 어제 좀 푹 잤어?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미소는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응, 좀 잤다. 그는 짧게 대답하며 커피잔을 들었다. 수지는 그의 대답에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회사 어때? 또 바빠? 그녀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수진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아파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민수는 회사로 향하며 계속 그 생각에 빠졌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이명이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숫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눈앞의 숫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처럼 보였다. 민수 씨, 오늘 좀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동료 정 대리가 걱정스레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억지로 웃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정 대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기 일을 시작했다. 점심시간 민수는 혼자 회사 근처 카페로 나왔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수진의 검색 기록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폰으로 졸피뎀을 검색해봤다. 화면에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주르륵 떴다. 수면 유도 불안 완화 과다 복용 시 혼수 상태 기억력 저하. 민수의 손가락이 멈췄다. 수진이 챙겨준 약이 정말 졸피뎀이라면? 그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바라봤다. 하얀 알약은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다. 수진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나아 보이네. 약 먹었어? 그녀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수는 그녀의 손길에 몸이 굳는 걸 느꼈다. 응, 먹었어. 그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는 어젯밤 약을 뱉어내고 물로 입을 헹구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갔다.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민수에게는 그 다정함이 가면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수진이 주방에 있는 틈을 타 그녀의 노트북을 다시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젠장,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수진이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 그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로 돌아왔다. 그때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다. 여보, 무슨 소리 했어? 그녀가 궁금한 듯 물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생각났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가 자신을 힐끔 쳐다보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자는 척하며 수진의 행동을 관찰했다. 새벽 1시 수진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좀 더 기다려야 해.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수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곧 해결될 거야. 걱정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민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누구랑 통화한 거지? 해결이라니 뭘?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랜 친구인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나 좀 이상한 일 때문에 정신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일인데? 너 목소리가 안 좋아. 민수는 망설이다가 수진의 검색 기록과 이상 행동을 털어놓았다. 수진이가 뭔가 이상해. 노트북에 이상한 검색 기록이 있었어. 졸피뎀 이온 정신병원.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수야,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리고 어젯밤에 몰래 전화하는 것도 들었어.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확실히 알아봐야겠네. 내가 아는 탐정 소개해 줄까? 박철수라고 이 바닥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야. 민수는 망설였다. 탐정을 고용하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수진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래, 연락처 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은 곧바로 박철수의 번호를 보냈다. 민수는 그 번호를 저장하며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날 저녁 민수는 박철수와 전화로 약속을 잡았다. 내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 회사에서 자료 정리해야 해. 민수는 거짓말을 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수에게는 그 미소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명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의 머릿속은 수진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다. 내가 믿었던 아내가 날 배신하려고 하는 걸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일 박철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터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수는 강남역 근처의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카페 입구를 향해 있었다. 박철수라는 탐정이 곧 도착할 터였다. 민수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해서 바지를 문질렀다.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귀에서 들리는 이명은 오늘따라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웅웅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듯 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을 알아야 해. 수진이 뭘 숨기고 있는지, 왜 그런 검색을 했는지. 카페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회색 재킷에 낡은 모자를 쓴 그는 민수를 한눈에 알아보고 다가왔다. 김민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박철수 씨 맞으시죠?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뭘 의심하는 겁니까?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차분한 위험이 있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제 아내 수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며칠 전 그녀 노트북에서 검색 기록을 봤는데 졸피뎀, 이혼, 정신병원 같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몰래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뭔가 곧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말을 이어가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박철수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꽤 심각한 의심이군요. 부인의 일상 패턴은 어때요?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수진이는 원래 다정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저한테 약을 챙겨주면서 자꾸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어지럼증과 이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박철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다. 약을 먹었을 때 몸이 어땠나요? 특별한 증상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더 멍해지고 졸린 느낌? 근데 어제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판단이에요. 일단 부인의 행적을 조사해 볼게요. 일주일 주세요. 사진, 통화 기록 뭐든 찾아낼 수 있는 건 다 찾아드리죠.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탐정을 고용해 아내를 조사하다니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수진에 대한 의심은 이미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철수는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다. 기본 조사로 일주일에 300만 원.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더 들 수 있어요. 괜찮겠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릴게요. 박철수는 짧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연락드릴게요.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카페를 나갔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서 뭐 했어? 그녀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응, 자료 정리하다 좀 늦었어. 별일 없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피곤할 텐데 약 먹고 푹 자. 내가 챙겨놨어. 그녀는 식탁 위에 약봉지를 놓았다. 민수는 그 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곧 먹을게. 하지만 그는 약을 손에 쥔 채 주머니에 넣었다. 며칠 동안 민수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전화가 울리면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하거나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핑계가 얄팍하게 들렸다. 그는 박철수에게 매일 연락해 진행 상황을 물었다.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박철수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민수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일주일 뒤 박철수는 민수를 다시 카페로 불렀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김민수 씨,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다. 첫 페이지에는 수진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이 있었다. 이 남자는 최강민, 수진 씨의 직장 동료예요. 두 사람은 최근 2달 동안 자주 만났어요.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한밤중에 공원에서도. 박철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다.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불륜이란 거예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는 파일에서 문서 몇 장을 꺼냈다. 수진 씨가 정신병원과 연락한 기록이 있어요. 당신을 입원시키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재산 처분 관련 서류도 준비 중이고요. 민수는 숨이 막혔다. 재산이라니 우리 집이랑 적금밖에 없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철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적금 부인이 이미 일부를 인출하려 했어요. 은행 기록을 확인해 봤죠. 민수는 사진과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어떻게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철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단단히 준비해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민수는 결심했다. 수진을 믿었던 10년은 이제 끝났다. 그는 그녀가 숨긴 진실을 모두 파헤치고 그녀의 계획을 막을 것이다. 박철수 씨 계속 부탁드릴게요. 뭐든 더 찾아주세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제 전문이에요. 민수는 카페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김민수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박철수가 건넨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이메일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수진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민수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다. 10년 동안 아내로 믿었던 여인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귀에서 들리는 이명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오늘은 그 소리조차 그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수진과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부엌에서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녀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민수는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새삼 놀랐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응, 그냥 좀 바빠서. 오늘 좀 일찍 밥 먹자.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금방 차릴게. 된장찌개 괜찮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식탁이 차려지고 민수는 수진과 마주 앉았다. 따뜻한 김이 나는 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민수의 입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수진의 손이 살짝 멈칫했다. 무슨 얘기?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웃으며 물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박철수의 파일을 올렸다. 사진과 문서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이게 뭐지, 수진아? 최강민? 정신병원? 재산 분할?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급히 사진을 집어들며 말을 더듬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내 뒤를 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다.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뒤를 캤다고? 그럼 이 사진들은 뭐지? 너랑 최강민이 호텔에서 손잡고 있는 거, 카페에서 웃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건? 그는 정신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을 들어 올렸다. 날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 빼앗으려고 했지? 수지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수야, 오해야. 이건 그냥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야. 당신이 요즘 아파서 걱정돼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수는 그녀의 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걱정? 그래서 새벽에 몰래 전화해서 곧 해결된다고 한 거야? 누구랑 통화한 거지? 최강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니야, 민수야, 제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배신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탐정을 고용해서 너 행적을 다 조사했어. 최강민이랑 만난 것도, 은행에서 내 적금을 인출하려 한 것도.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철수가 몰래 녹음한 수진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래, 좀 더 기다려. 곧 입원시킬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공포로 물들었다. 그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파일을 다시 챙기며 말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수진아. 법정에서 보자. 그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수진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수야, 제발. 오해야, 믿어줘. 그녀는 울며 매달렸지만 민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더 이상 너 말 안 믿어. 10년 동안 내가 너만 믿었는데 이게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박철수의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했다. 박철수 씨, 추가 증거 부탁드릴게요. 그는 전화로 짧게 말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렸다. 걱정 마세요. 더 파볼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민수는 근처 모텔로 향했다. 그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이명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그의 분노를 북돋는 연료 같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나 오늘 수진이랑 다 끝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태연은 놀란 듯 물었다. 뭐? 진짜로?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탐정한테 받은 증거로 수진이랑 대면했어. 불륜, 재산, 정신병원까지 전부 사실이야. 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야, 너무 충격적이다. 이제 어쩔 거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싸울 거야. 내 몫은 내가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괜찮겠어?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어. 그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몸을 눕혔다. 모텔 방의 천장은 낡고 얼룩져 있었다. 민수는 그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과의 10년 함께 쌓아온 추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무너진 순간. 하지만 그는 이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때라는 걸 알았다. 그는 박철수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다. 추가 증거 확보 중. 내일 연락드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마음은 단단해졌다. 이제 싸움은 시작일 뿐이었다. 김민수는 법정 안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의 회색빛 회의실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위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달은 악몽 같았다. 수진의 배신, 그녀의 불륜, 그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계획.
하지만 민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박철수 탐정의 도움으로 수진의 계략을 하나씩 파헤쳤고 이제 그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귀에서 울리는 이명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리조차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법정에서 민수의 변호사 이정민이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민수 씨, 오늘 증거 제출과 최종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증거는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민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치밀어 오를 것 같았다. 재판장이 들어오며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정민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펼쳤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수진 씨가 김민수 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인출하려 했고 최강민 씨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김민수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그는 박철수가 제공한 사진, 통화 녹음, 이메일 기록을 제출했다. 수진과 최강민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그녀가 정신병원과 주고받은 메일,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한 거래 내용. 모든 것이 민수를 배신한 수진의 계획을 드러냈다. 수진의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이수진 씨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 병원과 상담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재판장은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수진의 표정을 슬쩍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한때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 뒤 민수는 판결문을 받았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 수지는 재산 분할에서 민수의 적금과 아파트 지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불륜과 불법 행위를 근거로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상간남 소송에서도 최강민은 민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민수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민수는 박철수와 강남역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만났다. 박철수는 맥주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김민수 씨, 축하드립니다. 깔끔하게 이겼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박철수 씨 덕분이에요. 그 증거들 없었으면 저 무너졌을 겁니다. 박철수는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한 건 그냥 제 일일 뿐이에요. 근데 아직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 씨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철수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낸 게 있어요. 수진 씨가 최강민과 같이 살려고 했어요. 당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재산을 챙겨서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민수의 손이 맥주잔을 쥐며 살짝 떨렸다. 그랬군요. 최강민이랑 새 삶이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 여자를 전혀 몰랐어요. 박철수는 테이블에 추가 파일을 올렸다. 이건 최강민과 수진 씨가 최근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에요. 당신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수진 씨가 최강민한테 계획이 틀어졌다고 짜증낸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민수는 파일을 넘기며 문자를 읽었다. 민수가 눈치챘어. 이제 어쩌지? 수진의 문자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최강민의 답장은 냉정했다. 너 혼자 알아서 해. 난 빠질게.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결국 자기들끼리도 무너졌군요. 민수는 술집을 나와 거리로 나왔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나 이겼어. 이혼도 소송도. 태연은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진짜? 민수야, 대단하다. 이제 좀 살겠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좀 살 거야. 근데 좀 허전하네.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연하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 민수야, 너 잘했어. 이제 너 인생 찾아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태연아. 곧 밥이나 먹자. 그는 전화를 끊고 아파트로 향했다. 이제 그 집은 그의 것이었다. 수지는 이미 짐을 챙겨 떠났고 최강민은 그녀를 버린 뒤였다. 민수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바라보았다. 수진이 챙겨줬던 그 약. 그는 약을 싱크대에 버리고 물로 씻어내렸다. 이제 이거 안 먹어.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명은 여전히 그의 귀를 괴롭혔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의 계략은 무너졌고 그는 자신의 몫을 지켰다.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았다. 이제 앞으로 가야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